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케 하고 수입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카드사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8곳의 7월 집값이 마침내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 하락으로 재용자 붐이 일면서 재용자 신청이 전주에 비해 20% 급증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상위 1%에 속하려면 연봉 10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수입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저율의 세금과 거의 규제를 없애는 혜택을 줄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수입품에는 100%의 관세를 물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순위인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가의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집권 2기 경제 비전은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는 동시에 핵심 무기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려는 모든 것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메리카 포스트의 견주어 새 미국 산업주의를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Centerpiece of my plan is for a manufacturing renaissance, which will be a 15% made in America tax rate. We're cutting the business tax from 21% to 15%. 이를 위해 미국 내 연방 국유지에 특별 경제 구역으로 지정해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거의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외국 기업을 포함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둘째,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려는 수입품들에게는 적어도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밝혔습니다. And American workers will no longer be worried about losing your jobs to foreign nations. Instead, foreign nations will be worried about losing their jobs to America.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고가의 물품을 인근 멕시코에서 생산한 다음 미국에 가져와 팔려고 하면은 최대 200%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관세맨이라며 관세 카드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동시에 수조 달러의 새 수입원을 마련하겠다는 핵심 경제 정책을 유권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경제정책 공약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각종 세금 감면에 필요한 10년간 수조 달러의 세 수입을 늘리려는 보관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당근 정책은 이미 집권 1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록이 있어 이번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 외국 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확충해왔으나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 때문에 멕시코나 동남아 등지로 나간 것이어서 아무리 특혜를 주더라도 미국으로 되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 시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게 분명해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으며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당해 미국 회사들의 수출길이 좁아지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다수 미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 비자가 데비카드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에 피소됐습니다. 비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와 미 소비자들과 상인 등 미 전체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자는 법무부의 소송은 타당성이 없다며 독점화와 불법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결제 플랫폼인 비자가 법무부에 피소됐습니다. 미국 내 데빗카드의 60% 이상의 결제가 이뤄지는 비자 네트워크는 데빗카드에 대한 불법적 독점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에게 배타적 계약을 강요하고 신생기업을 억압한 이유라며 법무부가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의 수년간의 독점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와 상인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에 대해 독점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 뉴욕에서 민사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석 부차관보 벤자민은 성명을 통해 비자의 독점적 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기업의 행위는 미국 국민과 우리 경제 전체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처리 수수료로 연간 약 7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는 발표문에서 비자가 경쟁 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축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는 데빗카드 생태계에 대한 지배력, 엄청난 규모, 중심성을 행사하며 상인과 은행의 배타적 계약의 망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자가 위협에 직면하면 경쟁을 차단하고 경쟁자가 경쟁에 필요한 규모, 점유율 및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이고 강화적인 행동들을 연이어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비자는 미 법무부의 소송을 타당성이 없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즉시 일축시켰습니다. 비자 총괄법률 고문인 줄리 로텐버그는 데빗카드 시장에서 비자는 많은 경쟁 기업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소송은 번창하고 있는 데빗카드 기업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구축한 결제 네트워크, 발전시키는 혁신,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상인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인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은 비자의 데빗카드 사업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의 소송을 옹호했으며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독점 회사를 더 광범위하게 통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내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8곳의 7월 집값이 마침내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을 비롯한 서부 대도시들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반면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부 대도시들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거래는 한산한 반면 집값만 오르던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0.5%포인트 비컷으로 시작한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나 집값이 마침내 전달보다는 내리기 시작한 곳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7월의 미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1% 올랐고 전년보다는 4.9% 인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은 전달보다 0.04% 올랐고 전년보다는 5.92% 비싼 수준을 보였습니다. 10대 도시들의 7월 집값은 전달보다 0.01% 올랐고 전년보다는 6.77% 인상돼 있습니다. 20대 도시별 7월 집값을 보면 동부 지역 도시들은 대부분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전달보다 0.52% 더 올랐고 전년에 비하면 가장 높은 8.76%나 비싸진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전달보다 0.45% 올랐고 전년보다는 6.67% 인상돼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11% 올랐고 전년보다는 5.53% 오른 수준입니다.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0.15% 올랐고 전년보다 4.49% 인상돼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 8곳은 7월 집값이 전달보다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7월 집값이 전달에 비해 가장 많은 1.11%나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년에 비하면 아직 3.38%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전달보다 0.58%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7.19%나 올라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7월 집값이 전달에 비해 0.28%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하면 아직도 7.23%나 올라 있는 수준입니다. 시애틀은 7월 집값이 전달보다 0.05% 내렸지만 전년에 비하면 아직 6% 올라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9월에 0.5%포인트나 인하한 데 이어 11월과 12월에 0.5%포인트를 더 내릴 것으로 예고해 올 하반기에만 1%포인트나 급락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6.09%까지 내려간 데 이어 올 연말에는 5%대 중반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미국 주택시장이 악순환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연속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재용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모기지 재용자 신청은 지난주 전주보다 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새로운 재용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모기지 재용자 신청서는 지난주 전주에 비해 20%나 급증했다고 모기지 은행협회가 25일 발표했습니다. 반면 새 집을 구하기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보다 1%, 전년보다는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재융자나 신규 융자를 합해 평균 모기지 규모는 41만 3,100달러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로 아직은 미국 주택시장이 완전 해빙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일단 재융자 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6만 6,550달러 이하인 컨포밍 론의 경우 20%, 다운 페이먼트 하면 6.13%로 또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41%였습니다. 이로써 1년 만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1.28포인트나 급락한 결과가 됐습니다. 모기지 융자 전문가들은 1%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재융자할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평균 규모인 40만 달러를 1%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할 경우 한 달에 내는 월 모기지 상환금을 400달러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의 절반 이상은 5% 이하의 낮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6%대의 모기지 이자율에서는 저리에 기존 집을 팔고 고리에 새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주택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나 대폭 인하되면 그 여파로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현재의 6% 이상에서 5% 중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서서히 시작되고 내년 봄철과 여름철에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상위 1%에 속하려면 121만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약 76만 달러로 전국 15위, 메릴랜드는 약 74만 달러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상위 1%에 속하려면 121만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IRS 세금 신고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DC 거주자 중 3,300명이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DC의 1% 상위 계층은 국가 평균 소득 기준인 78만 7,712달러보다 더 독점적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상위 1%는 평균 76만 610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15위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74만 1,501달러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DC의 소득은 작년보다 약 19%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주중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코네티컷의 115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DC의 가구 평균 소득은 약 10만 8천 달러입니다. 버지니아의 가구 평균 소득은 거의 9만 달러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9만 8,700달러입니다. 한편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교외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 계약,
생명과학 및 기술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의 경우 북부에 고소득자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코네티컷 다음으로 매사추세츠 약 110만 달러, 캘리포니아 약 100만 달러, 워싱턴 약 98만 달러, 뉴저지 97만 달러, 뉴욕 96만 달러 순으로 상위 1% 소득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고소득층, 교육 수준이 높은 가족, 노령 가족의 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족, 교육 수준이 낮은 가족, 젊은 가족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백인 가족의 부는 이 기간 내내 다른 인종 그룹의 가족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총 부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는 1989년 27%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DC 거주자의 14%가 빈곤한 상태이며 18세 이하가 17.1%, 65세 이상이 17.7%를 차지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